자, 이번 시간부터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설명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좀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연속 확률 변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배우게 될 내용들 전부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확률 변수 중에 앞에서 긴 시간 동안 이산 확률 변수 공부하셨죠? 이 내용이 그대로 연속 확률 변수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무게, 온도, 길이와 같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확률을 가지는 변수, 그걸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뭐였죠?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경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다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들에 대해서도 확률을 표기하겠다. 그게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되겠죠? 그러다 보니 실수 범위에서 모든 실수 값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 표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표현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뭐죠? 함수로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말이겠죠. 그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가지는 특성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A하고 B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어떤 구간을 주게 돼요. 이 범위에서 fx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fx는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확률, 첫 번째 성질입니다.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된 구간에서 함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죠. 자, 두 번째.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 및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확률 분포표에서 이렇게 표가 있으면 여기 확률 있을 때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였죠? 1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fx가 x축 및 fx와 x축 및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이. 이 넓이가 항상 얼마다? 1입니다. 왜? 확률은 다 더하면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넓이냐? 이런 거죠. A1 확률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함수값. A1 확률. A 바로 옆에. 요렇게. 확률. 이 확률들을, 이 선이죠. 선의 길이들. 이걸 다 더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 선들의 선을 모조리 다 더하게 되면은 이 영역의 넓이가 되겠죠. 넓이? 뭔가 촉이 오지 않나요? 넓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적분이에요. 적분.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적분 공부하셨죠? 수투에서.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fx dx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확통은 여러분들 수 1 끝나고 수 2 끝나고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보는 거기 때문에 알죠? 적분.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볼 때 간혹 가다가 적분 기호를 볼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자, 다음. 그럼 우리가 여기 특정한 구간에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거 적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에
넓이는 어떻게? 인테그랄 앞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말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똑같습니다. 뭐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확률 변수 x의 이 확률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 확률 같습니다. 왜? 이게 등호가 포함하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요 이야기인데, 넓이죠. 넓이다 보니까 이 선 하나는 빼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선 하나 빼도 면적은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뒤에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래프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주는데, 그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원칙은 똑같다. 함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넓이는 1이다. 전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기 때문에 그걸 넓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넓이를 구한다.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이해하고 나면은 첫 번째 정규 분포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이쁜 모양이에요. 이쁜 모양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함수식 보이죠? 겁먹지 마세요. 이 함수식은 그냥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함수식을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되겠죠?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n, 이게 뭐죠? 평균입니다. 그 다음 이게 뭐죠? 분산이죠. 시그마가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항 분포에서는 시행 횟수와 확률로 주어졌었죠. 근데 여기서는 평균과 분산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이 정규 분포도 확률 밀도 함수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가진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정규 분포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성질이 중요해요. 성질이. 이 정규 분포 곡선은 어떠냐면 가운데 평균이 있습니다. 가운데 평균이 있고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이 대칭성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여기 앞에 보셨던 함수식 보이죠? 함수식 가지고 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규 분포에서는 요 그래프의 특성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칭이다라는 것.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대칭이기 때문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반과 반이죠, 반. 이쪽 반이 각각 같습니다. 얼마로? 0.5, 2분의 1로 같습니다. 그래서 m보다 크고 읽을 수 있겠죠? 확률 변수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작거나 같을 확률이 0.5로 같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대칭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시그마만큼 뺀 요 부분의 확률 또는 넓이와 시그마만큼 더한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 왜? 대칭이기 때문에.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읽냐면 m-시그마와 m 더하기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죠. 이거는
요 확률을 말하는 거죠. 요 확률. 요 확률을 말하는 건데 요 한쪽 부분의 확률,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한 것과 같다. 왜? 대칭이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 표준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준화는 왜 표준화를 시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정규 분포 곡선이 있죠.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이 분포는 수천 수만 가지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한 가지겠죠. 무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무한히 존재하는 정규 분포를 하나의 함수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이 바꾸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 미국, 한국이 있을 때 평균 월급을 따져보면은 이게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은 뭐 300만 원이고 미국은 뭐 400만 원이고 한국은 뭐 35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값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다르고 환율이 다르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A 학교의 수학 점수와 B 학교의 수학 점수와 C 학교의 수학 점수를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죠. 왜? 문제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비교할 수 없는 대상들을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표준화를 시켜버리시면 됩니다. 그때 표준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은 무조건 0, 표준 편차는 무조건 1인, 아주 이쁜 곡선, 여긴 없죠. 그래서 이쁜 곡선 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 모양은 똑같은데 가운데 평균이 얼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이런 이쁜 곡선으로 옮겨가면서 비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요식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 곡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걸 표준화한다라고 하고 표준화시키는 공식이 됩니다.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 공부할 내용은 끝났습니다. 확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다. 뭐냐면 이제는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이야기한다. 그러다 보니 적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적분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체 넓이, 정의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전체 넓이는 1이다라는 것은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정 구간의 넓이를 확률을 구하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넓이를 구해준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중에 특이한 애가 바로 정규 분포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성질인데, 함수인데, 확률 밀도 함수 가지는 성질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딱 특징적인 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표준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왜 한다?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고 싶을 때 그때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평균은 0, 표준 편차가 1인 이 그래프 하나로 다 옮겨가게 된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체적인 내용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